김희종 센터님은 네. 저기 제가 개인 프로필을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고양시가 엄청 규모가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체 협회에서 부회장님 맡고 계시죠? 네. 엄청 바쁘신가 봐. 그렇진 저기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으세요? 센터도 아까 말씀하신 센터가 굉장히 크고 많은데. 센터가 전국에 그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법령 산하기관이어서 전국에 한 120여 개가 있고요. 이렇게 지자체마다 하나씩 네. 있는데 경기권 안에는 지금 2군데 빼놓고 29개가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거죠.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봐요. 아닙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산이랑 신도시를 끼고 있어서 네네. 또 일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여성분들이 학력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균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 있는 어떤 일터하고 네. 고양시에서 있는 엄마들하고 네. 육아 문제를 바라보는 거, 거기서 운영하는 그 어떤 원장님들 관리하기도 그렇고 네.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양 태도라든지 어려움은 없으세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네. 차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다양성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양시의 환경의 특성이 일단 도농복합, 네. 굉장히 도시적인 네. 것을 품고 있으면서 또 굉장히 시골스러움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기존에서부터 계속 고양시에 살던 분도 계시는데 네. 이제 108만 특례시가 되면서 굉장히 유입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네. 두 부부가 결혼해서 채 하나이도 안 나는 게 네. 우리나라인데 그 나라 중에서 그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장 적은 출생률이 나타나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보다는 이제 이주해 오는 아이들이 네.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아이들이 현재는 네. 많고요. 이주해 온 분들과 또 이 지역의 터에서 찾고 계신, 계속 네. 계시는 분들과의 또 차이가 좀 네. 있더라고요. 육아를 바라보는. 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한 자녀만 키우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은데 네. 또 상대적으로 다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3, 5명 키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뭐 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인 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가족의 구성원이라든지 네. 성장 배경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도 다르고요. 또 지역의 특성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좀 다름이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다문화로 이주하는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나요? 네,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 과정도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다문화 아이들 중에는 그 소득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이주 여성이 와서 결혼 네. 과정을 네. 꾸리시는 집과 또 아예 뭐 외국에서 오시는 네. 경우도 있어서 그 차이도 좀 다름이 어려움 있습니다.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 맞춤을 전부 다 해야 되고 거기 네.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니까 공동체가 그 마을에 맞게 진짜 이렇게 여러분 센터장님처럼 그 공동체에 맞는 여러 센터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어떤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료에서의 어떤 경영이라는 부분이요.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케어센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그게 무슨 헬스케어 이것만 들었어요. 멘탈케어인가? 뭐 요즘은 멘탈케어가 유행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종합병원이고 큰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동선도 디자인에 들어가나요? 이를테면 종합병원에 가면 이게 약타러 따로 가야 되고 뭐 산자들 이게 동선이 너무 기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근데 그런 디자인이 되게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런 쪽에서 디자인 직접 하시죠? 사실 병원이라는 건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희는 이제 사이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이즈요? 사인을 사인, 찾아서 네네네네. 동선을 그리는 게 가장 힘들고 사실은 복잡한 작업인데요. 이 예가 있습니다. 네. 우리 왜 새로 건물 딱 지으면 LED 판으로 막 크게 지도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네, 막 이거 네.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양시의 특성상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주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딱 오시면 저희가 아무리 어찌게 화살표 방향으로 일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네, 다 네, 해놔도요. 어디를 갈까요? 네, 네. 안내센터를 갑니다. 안내센터를 가서 그렇죠. 물어보는 게 네. 빠른. 그래서 어찌 보면 다행히 저희 병원을 한 번 오셨던 분들은 계속 저희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척척 알아서 잘 찾아가시는
것도 있고요. 네. 사실 병원은 계속 확장과 증축과 신축과 이거를 번갈아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없는 동선인데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뭐, 네. 뭐 다른 병원 이렇게 바닥에다가 네. 네, 노란색 따라가세요. 뭐 이제 이렇게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운 거는 그 오시는 분들이 아픈 부분도 다 다르고 원하는 부분도 다 다른데 네. 그분들에 맞춰서 편하게 뭔가를 제공하는 게 네. 일률적으로 서비스 네. 제공한다는 건 쉬운 일은 사실 아닌데 네.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우리 그 주변 분들 네. 찾아오시는 환자 특성에 맞게 좀 그렇게 하려고 글씨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큰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화장실이나 이런 마크도 굉장히 크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속도, 엘리베이터 속도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조정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프로세스를 쭉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미리 예약제를 통해서 전혀 이제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혀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좀 지킨다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머리 많이 아프시겠어요. 네, 저희 막 그렇게 연구하는데 실제 와서 이렇게 체험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 아 이런 걸 연구한 건가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뒤에서 애쓰시는 네, 네, 분들은 네. 지금 오리엔탈리즘 해가지고 저번에 가봤던 디자인이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약간 글로벌을 겨냥한 어떤 그런 케어, 네, 어떤 네. 이런 것도 좀 디자인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요. 외국 분들이 왜 저희가 의료 관광 특구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 특구인 것처럼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게까지 해놓으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호텔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에 이제 딱 오셔서 아마 일반 그 진료를 보시거나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액세스가 되지 않는 공간인데 저희가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VIP 공간이라고 네.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 공간을 저희가 만든 것은 왜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좋은 공간을 가져야 되고 왜 그 부자 동네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도 좀 네. 어떤 그런 특별한 공간을 좀 마련해서 네. 활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장 그래도 뭉클하게 좀 다가왔던 건 그 공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고형식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반응.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니 고형식 이런 반응. 네, 그래서 의미 있으시겠네요. 네네 그런 것들로 우리도 사실 이런 시설 가질 수 있고 네. 이런 시스템 이런 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네, 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죠. 꼭 한번 아파서 오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다 살짝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권영희 스타장님은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들어오실 때 이거 좀 보고 해도 돼요? 뭐 이러시길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했더니 아니 이렇게 혼자 쇼 다 하시고 그죠? 이걸 사람을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공룡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궁금해요. 왜 공룡이세요? 명함을 받았는데 공룡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아이들 네네. 좋아하는 그 공룡 캐릭터 있어요. 둘리. 네, 아기 공룡 둘리. 제가 20살에 얻은 별명인데요. 학교 네. 다닐 때 그 풍물 동아리였어요. 네. 우리 동아리에서는 연상 퀴즈라는 방식으로 별명 짓기를 하는데 처음에 어떤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딱 왔는데 아기 공룡 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저도 사실 이렇게 마뜩하진 않았지만 당신들이 지어준 별명이니 고맙소 하려고 했더니 말도 안 돼. 제가 둘리처럼 구엽죠? 아마 그랬나 봐요. 뭐 둘리처럼 구엽지도 않고 구역지도 그리고 얘가 무슨 뭐 아기처럼 뭐 진짜 뭐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무슨 아기 공룡 둘리야. 그래서 얘 저기 뭐야 아기 공룡 아니야. 그러니까 아기 아니야? 둘리 아니야? 그래서 딱 떼놓고 나니까 공룡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노력이 있으니 그거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사우루스라고 할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풍물을 했더니 저 장구를 배웠는데 네. 악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풍물을 칩니다. 그걸 기르려고 네. 하는데 연습할 때 이제 막 삑살이 나고 그래요. 네. 이란 도롱뇽. 그런데 언어의 이제 최고의 쾌감이죠. 제가 도롱뇽 이제 하는 거.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해갖고 징제비였었어요. 네. 징을 진짜 멋있게 쳐가지고 그 후배들이 막 저 선배 누구야 막 그리고 나중에 막 풍물회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어머. 막 잘 치면 네. 뭐가 돼요. 이제 공룡, 못 치면 도롱뇽, 잘 치면 또 뭐가 돼요. 그 서열이 또 이렇게 나눠. 네, 뭘까요 그게? 아. 인룡이 됩니다. 인룡. 아. 뭐 티라노
완전 익룡이 날아다니니까 네. 뭔가 위에서 보여서 옛날처럼 그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장님 불러다가 동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0개의 마을로 다 다양성으로 쪼개지더라도 초연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속도도 나고 더 방법적으로 더 좀 유리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그렇게 돼서 어려워지셨나요?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결 없는 네. 이 마을은 크든 작든 또는 주민들의 어떤 활동이 연결 없이는 안 된다는 네, 게 기본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치라고 하는 표현을 네. 썼어요. 결국 우리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산터, 네. 동네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아, 우리가 네, 살기 네. 편해, 아이들이 안전해,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해결하는 네, 과정, 네.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첫 네. 번째, 그것이 자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고 작은 단위에서 그렇게,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고양시 저 서구 끝에서 저 고양동 끝은 멉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고양시라고 하는 도시 안에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다 받죠, 영향을. 그렇다면 고양시도 큰 마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이라고 네.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유리하죠. 지점이죠. 또 이제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등장이라고 그래서 전부 소비자들이 기업을 움직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도 제가 작은 단위에서 의식 있는 어떤 마을 공동체, 의식 있는 주민, 그러니까 그 주자가 그 주인 주자로 인한 딱 너무 멋진 주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하고 내 아이들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터로 만드는 거, 그런 거에는 저희가 초연결이라는 이 인터넷에 어떤 기반한 세상의 어떤 그 수혜자죠.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참 좀 부드러운 리더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승희 원장님한테 처음에 인터뷰 왔을 때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괴상한 장면. 그러니까 관장님이면 도서관 관장님 그러면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날라리 관장님이신 거예요. 갔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이렇게 날라리 같으시네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서 항상 가보면 북적북적거려요. 사람이 늘 북적거리고 늘. 근데 왜 방점을 청소년에 두시는지가 궁금했어요. 보면은 어른들 와서 맨날 부침개 해먹고 막걸리 먹고 또 옆에서 뭐 이렇게 해먹고 뭐 여기서는 무슨 냄새 나거나 이래요. 인터뷰 가보면. 근데 여기서 항상 근데 포커스는 청소년들이 맞춰 계시더라고요. 어떤 있으세요? 방점이 글로 가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걔네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아, 지금 네.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그냥 각자 적당히 숨을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아이들이 들어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편의점에서 걔네들이 뭐 먹으면 주인은 저것들 언제 가지? 또 뭐 하나 훔쳐가나? 딱 시선이 이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 가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앉아있을 공간은 돈이 필요한데 얘네는 용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네. 맥도날드에 가재도 롯데리아에 가재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이제 물론 걔네들은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청소년들 방이 따로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으슥한 방. 네, 여기는 청소년들 으슥한 방이 돼서 조명도 저희가 아주 낮게 달아서 으슥해요. 네, 으슥하게 비밀이 많은 아이죠, 그 나이 때. 네, 구석에다가 다 가려주고 네. 엄마가 와도 안 왔다고 할게. 아. 이렇게 이제 가려주는 민 훌륭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골목에서 담배 피는데 네. 거기서 피다가 혼나지 말고 여기 도서관 옥상에서 피우고 내려와.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지금은 저희 도서관이 인근 학교에 제가 이렇게 오지랖이 되게 넓어가지고 학교마다 다 전화해서 거기 사회봉사 가야 되는 친구들 우리 도서관으로 보내달라. 그 친구들이 뭐 경찰서나 딴 데 가면요 천덕꾸러기 되더라고요. 너 사회봉사 받으러 왔어? 그냥 한기통에 앉아있다가 가요 무렵에 비디오 하나 보고 간대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가 진짜 거두겠다. 네. 이래서 인근 학교에
사회봉사 명령 받은 애들을 다 저희가 끌어안고 걔를 데리고 걔네들 데리고 제가 수업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자살을 꿈꾸는 애들. 그러면 이제 큰 그런 문제죠, 애들도 지금 사회적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뭐 공황장애서부터 조울증 뭐 다양한 증세가 있는데 네. 그 이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세상 살아볼만 해. 네. 뭐 이런 꿈을 꾸어야 이게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늙으면 걔네가 저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에 공부 잘하고 환경 좋은 요런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자유롭고 쓸쓸한 영혼들. 네. 네. 저는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신부인. 네. 중간에 아이들이라 여겨서 얘네들이 잘 행복하게 컸으면 네. 좋겠다. 맞는 말씀이신 게 저희도 생활을 해보면 10대의 경험이 어떤가에 따라서 평생의 보약인 것 같아요. 10대에 좋은 경험이 있을수록 그것이 평생에 무너졌을 때, 중년 이후에라도 무너졌을 때 10대의 그 어떤 좋은 자기의 자존감이나 어떤 그 신의를 받은 아이들, 그런 손길을 받은 아이들은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확실히 그때 보약을 먹어주지 못했던 우리 어린 청년들은 나중에 사회 나가도 얼마나 각박해요, 사회가. 그래도 일어나는 힘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한데 지금 유아부터, 그죠? 그래서 청소년 그리고 마을 공동체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약의로 이렇게 심의가 해주고 제일 낮은 제일 낮은 제가 고양시에서 센터장님들 여러분들을 이제 섭외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상 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 대통령 상사부터 상 타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런 센터마다 협회에서의 그 리더를 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정말 살만한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하나 조금 겁이 났던 게, 두려웠던 게 이거 말씀들 잘 하실까? 이거 또 저기 하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와 최고요. 제가 강연 이렇게 무대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만들어봤는데 동네에서 동네의 일터에서 이렇게 의미 갖고 일하시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최고입니다. 진짜.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치고요. 이런 분들이 고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